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시장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수도 코스피가 6% 가까이 올라왔고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어제까지 해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현물을 3조를 샀습니다. 3조를 넘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쉬겠지, 오늘은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초반에는 외국인이 좀 매도하는 것 같더니 지금 또 다시 조금이지만 규모가 크진 않지만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지수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라든지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어서 당분간 이 상승 탄력 이어지지 않을까. 어쨌든 기대감은 계속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새 정부 들어서 그 허니문 랠리가 그를 좀 방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증시에 언제든 돈이 투입될 수 있는 증시 대기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3년 만에 60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기대감을 반영한 듯합니다. 최근 장세가 테마별로 종목별로 차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옥석 가리기 또한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자, 시장의 랠리 어디까지 펼쳐질지 아니면 쉬는 타이밍에 오히려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타이밍을 노리고 나도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의 시장 분위기를 일단 좀 파악을 하면서 전략 짜봐야 되겠죠. 지금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지수나 종목들의 흐름 어떤지 조금 더 자세하게 최훈 앵커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모두 다 지금 시간에서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양시장이 모두 다 탄력을 아주 강하게 받기도 했는데요. 다만 오늘 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장중간 때는 약보합권까지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해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보는 종목이 지금보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들어간 듯한 그런 분위기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보시면은 삼성전자 1%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만 원대를 돌파했다가 결국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1%의 강보합권입니다. 어제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쉬어가는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어제 방산과 조선이 전반적으로 조정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반발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2.6%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지칠 줄 모르는 금융 쪽입니다. KB금융 오늘 시장에서도 1.7%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금융도 오늘 시장에서 1.6%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신한금융지주 0.6%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가가 연이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메리츠 금융지주는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1.5%대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1.7%대 반등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는 모습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오늘 지주사들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 중심으로 대형 지주사는 좀 쉬어가고 중소형 지주사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랫폼주가 어제 또 반발 매수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최근 시장의 좀 트렌드를 보자면은 지수가 크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잘 가는 업종과 종목이 계속해서 탄력을 받는 그러한 시장에 더불어서 지금까지 못 갔던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대표적인 게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권입니다. 어제 급등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세가 여전히 유지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 어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입니다만 어제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조정의 폭이 사실상 정말 크지 않다. 그 시세를 거의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또 현대차와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했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랜만에 자동차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어제는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입니다. 보시다시피 기아는 0.8%의 하락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0.05%의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엔터주도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의 분위기도 함께 짚고 가시죠. 코스닥은 잘 가는 종목이 계속해서 잘 가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테마주 쪽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보시면요. 결국에는
실적에 받쳐주는 기업들 코스닥 내로 다시 한번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파마리서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파마리서치 오늘도 3.3%대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파마리서치는 앞에 숫자가 4가 아니라 5입니다. 50만 원대를 뚫어내면서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장 초반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많은 증권사에서는 파마리서치의 업사이드가 여전히 크게 열려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관광객의 유입과 더불어서 앞으로 파마리서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가운데서 유럽향으로도 크게 좀 다시 한번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마리서치 이렇게 선두주자로 달리면서 그 밑에 있는 기업들 다시 한번 달리고 있습니다.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8%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휴젤과 같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신고가 대비해서는 약간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점 부근에 맴돌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수급이 여전히 유입된다라는 점 실적은 살아있다라는 점이 파마리서치 휴젤과 같은 제약 에스테틱 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클래시스는 2.9%대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오늘 또 비만 치료제 쪽도 강합니다. 펩트론 5.7%대 상승.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기보다는 지난주에 한가 때문에 반발 매수가 연이어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펩트론 5.7%대 상승, 에스티팜, 메지온까지 오늘 시장에서 강세 보이는 제약 바이오들 몇몇 눈에 띄고요. 그 이외에 에코프로 계열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보합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소부장 쪽도 오늘 시장에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시장에서 1%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엔터사들이 연이어서 잘 갑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JYP 엔터 1.7%대 상승, YG도 2%대 상승, SM도 2%대 상승 나오고 있고 오늘 컨텐츠 쪽도 굉장히 좋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7%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시장에서 약간 쉬어갔던 업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지수단은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상승 흐름 현재 가지고 가고 있는데 코스피는 0.5%의 상승 흐름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869선, 짧게는 2,900선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코스피가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거치고 2,900선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게 될지 이 부분은 수급에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0.5%의 상승세 76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사실 이 코스피가 계속해서 지수가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제도 거의 1조 원 가깝게 들어왔죠. 오늘도 1,000억 원 가깝게 현재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도 오늘 시장에서 사고요. 기관이 1,500억 원 가량 현재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옮겨가 보시죠. 최근에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코스닥 쪽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형주보단 중소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약간 파네요. 180억 원 가량 현재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 기관의 경우에는 260억 원 가량 현재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의 분위기 살펴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과 업종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 또 이슈 더 자세하게 싱크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와는 또 분위기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도 지금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상승으로 전환하는 종목들도 많아지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아까 보셨듯이 1,000억 원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초반에 약간 정리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크풀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업종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쉬었던 조선 방산주가 오늘은 다시 힘을 받으면서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구나라는 건 이렇게 좋은 시장 안에서 다 같이 종목이 오르는데 그전에 잘 갔던 조선방산도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도 역시 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에 관련된 종목들이 등락을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좋았잖아요. 코나이 같은 종목들이 이제 추경 편성해서 이제 앞으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역화폐 관련 종목들이 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너무 많이 올랐는지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은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수급이 그대로 이번에는 웹툰 쪽으로 갔습니다. 자, 웹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책 기대감, 웹툰을 우리나라 K 컨텐츠
강한 산업 정책으로 지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책이 웹툰 쪽으로 옮겨갔고요. 그리고 전선 관련해서도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해 쪽의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또 들어갈 전선이라든지 전력기기 관련해서 오늘 또 그쪽으로 테마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정책 그리고 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 테마주가 빠르게 순환매 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타이밍을 잘 맞추시면서 수익을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역 화폐와 연관해서 전자결제나 이런 것도 함께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어제 잘 갔던 스테이블 코인도 오늘 조금 조정받는가 싶었는데 다시 상승 탄력이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오늘 조금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상승 탄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삼성전자에 의미 있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 어쨌든 우리나라를 사고 있다는 것은 포인트를 짚으시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슈 하나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방산주를 봐야 되겠는데 어제 방산주가 좀 꺾이면서 시장이 잘 갈 때 방산주나 조선주는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갔으니까 차익 실현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그런 생각을 바로 바꿔버렸습니다. 좋은 소식이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현대 로템이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수주 곧 사인을 하고 이제 수주가 공급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액수만 따져도 9조 원대, 60억 달러대의 2차 계약에 구분응선까지 왔다라는 해외 언론들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러면서 현대로템의 K2 전차 이미 1차 때 역시 1차 수출 때 180대를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2차 계약 때에도 역시 180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117대는 현대로템이 직접 제작을 해서 공급하는 걸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나머지 53대는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가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하는 이런 계약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이 나타나니까 오늘도 현대로템의 주가가 잘 가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또 이제 곧 있으면 실적이 또 발표가 될 텐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도 너무나 좋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 110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90만 원 언저리에 있는 상황인데 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한화 쪽에 또 한화오션 관련된 이야기인데 한화 쪽에서 오스탈 지분, 호주의 방산 조선 업체죠. 오스탈 인수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에서 미국 정부가 승인해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역시 오늘 조선주도 잘 가고 있는 상황, 조선방산 포함해서 방산주의 주가 흐름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방산주들의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산주는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이슈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2분기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 잘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같은 경우에는 인도량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2028년까지 11조가 투자가 되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상 방산 투조가 5조 원 규모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규 모멘텀이 좀 강력하게 대기를 하고 있다는 예상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우디 국가 방위 부와 함께 JV 투자와 관련돼서 올해 연내 그런 구축 계획이 명확해지면 이게 조금 더 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증권사에서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90만 원 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현대로템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7% 이상 상승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에 대해서 앞서서 이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만약에 2차 계약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된다면 1차 계약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긍정적이고 일부에서는 K2 전차에 대해서 이 신출내기라는 표현을 써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국가로 수출이 된 바 있는데 현대로템의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국가
단 한 곳만 수출이 되어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긍정적 흐름들이 나타나줬으면 좋겠고요. 현재 7% 이상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이나 그리고 현대, 이거 자주포 말씀드리는 거고, 현대 로템의 K2 전차 같은 경우에 동시적으로 연관되는 종목이 있으니 MNC 솔루션입니다. 이쪽에 자동 장전 장비나 안정화 장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 집어넣어 봤고 1% 상승하면서 12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하나 그룹 쪽에서 호주의 조선 방산인 오스탈 기업의 지분을 100% 인수할 수 있는 승인을 좀 획득했다입니다. 아니 호주 방산 조선 기업인데 왜 미국이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았거든요. 왜 그거를 관여를 할까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 군함을 건조하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 외국인 투자자 유치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의 그 호주 자회사가 있는데 그 호주 자회사를 통해서 9% 이상 장외로 투자를 받는데 그걸 이제 19% 지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호주 정부의 승인 요청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의미 있게 어쨌든 100%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승인을 거쳤다라는 부분에서 좀 좋은 이슈가 오늘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2% 상승하면서 43,750원 선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 시스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방산주 중에 뭘 주목해서 봐야 될지 이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이 방산주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 로템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폴란드의 2차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하나 금액 하나 기준으로 약 9조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 개별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달성을 했는데요. 폴란드 쪽의 수출 계약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올해 2025년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이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향후에 3년에서 5년치에 대한 일감, 수주를 미리 따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년 영업이익, 그다음에 실적으로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지금 방산주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을 보시면 방산주는 당분간 계속해서 국내 증시를 강하게 견인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2025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정말 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졌죠. 근데 이 상승 추세가 2025년도 2월 달부터 좀 더 상승 추세를 가파르게 더 위로 올렸습니다. 이게 2025년도 1월 달에 1차 상승 추세, 그리고 2025년도 2월 달부터의 2차 상승 추세를 보면 현재 2025년도 5월 달부터는 3차 상승 추세로 좀 더 상승 추세를 강화시켰죠. 그만큼 시장 대비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수주가 계속해서 쌓여 나가고 있고 여기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상황에서도 호재가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 대비해서도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2025년도 5월 달의 고점이죠. 12만 7천 원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신규로 공략할 때에는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와줬을 때, 즉 건강한 조정 이후에 반등 초입에서 공략을 하게 됐을 때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지만 한 차례 조정받는 상황에서 공략을 하게 됐을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공략이 유효하고요. 다만 가격 자체가 그렇게 낮은 가격대까지 줄 가능성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13만 6천 원 라인대 2025년도 5월 26일 날 장중 13%까지 급등했던 날에 종가 구간이죠. 이 종가 구간까지 가격을 주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는 강력한 기술적인 반등 흐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13만 6천 원 라인대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산주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포착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웹툰이나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요. 자,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안에 또 관심이 가는 것이 바로 콘텐츠 관련된 웹툰 관련된 투자입니다.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2027년까지 이 웹툰 시장을 산업 규모를 4조 원대까지 확장을 하고 수출 규모는 3조 4천억 원을 넘게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이런 웹툰 플랫폼을 육성을 하고 뭐 AI로 컨텐츠 웹툰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작권까지도 역시 철저하게 잘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K 콘텐츠의 진심을 가지고 지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이에 뭐 지금도 뭐 우리나라 콘텐츠나 웹툰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있는 콘텐츠가 하나 또 출몰을 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공개가 됐는데 바로 광장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지금 글로벌 탑3에 올랐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일본,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남미, 유럽에서도 한 83개국에서 오늘의 톱10 안에 드는 기염을 토하면서 역시 우리나라 웹툰 기반한 콘텐츠가 경쟁력이 있구나. 전 세계에서 지금 잘 먹히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웹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튀어오르고 있고요. 또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웹툰뿐만 아니라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도 많이 올랐죠.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넷플릭스 쪽에서는 어쨌든 제작비를 많이 지원하고 이것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이런 것들을 갖지 못했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 쪽에 개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IP마다 돈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또 중국에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여기에다가 이번 달에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또 공개가 됩니다. 이런 것들까지 여러 가지 겹치는 이벤트들을 생각해 보시면 투자 포인트를 잘 얻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웹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미스터 블루가 가지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오늘 장 초반 상한가 가서 풀리지 않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고요. 저도 참 무협 장르 좋아하는데 네이버 웹툰에서 무협 장르 80% 이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웹툰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최근의 모습 들여다보실 수 있고요.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4거래일 연속,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9%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310원 선이고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와 협력하는 흐름들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 네이버 보면 1% 상승하고 있는데 미래에셋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목표 주가 31만 원짜리를 내놨고 트래픽이 성장되면서 광고 효과를 볼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TMF 사태 때문에 성장률이 상반기 11%에서 하반기 4%로 미끄러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AI로 다시 한번 전략을 도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흐름, 정체, 내수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카오, 특히 네이버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하시는 듯합니다. 1% 반등세 보여주면서 오늘 2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웹툰 제작사 키다리 스튜디오도 부각받는데 오늘 17% 넘는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10% 이상 급등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4,175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봤을 때 작가와 그리고 콘텐츠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DNC 미디어가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18,570원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무엇을 봐야 될지 이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웹툰 관련주 중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고 정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네이버 같이 1%대의 상승률을 달리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제가 선정해 왔는데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이 키다리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중소형주에 속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500억 정도 되는 이 시가총액을
보면 좀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키다리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웹툰 플랫폼이죠. 봄툰과 레진코믹스, 델리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4월 17일 날 대연도시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웹툰 특화 도서관인데요. 방문을 했을 때 이 키다리 스튜디오가 정말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줬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웹툰 관련해서 수급을 받아줬을 때 빠짐없이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키다리 스튜디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중동 시장까지도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앞서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종목이죠. 최근의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 기준으로 보았을 때 4,640원에서 바닥권 기준으로 2,755원 라인대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근데 이 박스권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좀 더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보았을 때 제가 하단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 두 가지를 체크해 놨는데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좀 더 차트를 긴 호흡으로 보면 자, 2022년도 고점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충분히 이어졌고요. 하단에 보이는 거래량을 바탕으로 매집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죠. 따라서 지금 현재 박스권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단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다만 단기간엔 좀 더 과열된 흐름이 이어졌다 보니까 기존에 추가로 신규로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3,600원에서 3,300원 이 라인대를 체크해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 시장 좀 지수나 종목들 주가 잘 가고 있는데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늘 새벽에 다시 11만 달러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한 2주 만에 다시 11만 달러 선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최고가에도 거의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에 11만 9,900달러, 12만 달러 근처까지 갔었는데 다시 한번 그 선을 도전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또 미국과 중국의 협상,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협상이 런던에서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까 코인 쪽이나 위험 자산 쪽으로 다시 선호 심리가 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의 가격은 쉬지 않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는 역시 비트코인은 매수해야 되는 기회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화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화폐, 가상자산 관련해서 전문가인 사람이 임명이 됐죠. 여기에다가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하는 서클이 상장했는데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엄청나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정책적인 앞으로의 계획까지 엮이게 된다면 이런 가상자산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봐야 될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헥토 파이낸셜 다날 어제 상한가 마감 이후에 두 종목 다 오늘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오늘 52주 신고가를 당당히 기록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잠시 말씀드리면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에서 카카오 그룹주 최근 주가 급등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석을 내놨고요. 카카오페이만 일단 말씀드리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원화 수혜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거래에서 코인원의 지분을 38.4%로 보유하고 있는 관련주로 오늘 9% 넘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아토는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5거래일 만에 차익 실현 나오고 있습니다. 핀테크 보안 관련 기업입니다. 오늘 6,910원에서 현재 선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봐야 될지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수혜주로서 가장 대장주로 움직이는 카카오페이를 한번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기준으로 보았을 때 6만 원 라인대죠. 이 6만 원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선에서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너무나 강력하게 올라왔어요. 2025년도 5년도 5월 23일 날 시가가 3만 원대에서 현재 가격대 6만 원대까지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2배 가까이 올랐죠. 근데 중요한 게 이 상단선에서 오늘 조정을 받는 선에서 좀 더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신규로 공략하시 이렇게 단기간에 과열됐을 때 공략하기보다는 한 차례 눌렸을 때 공략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종목은 단기간에 급등을 해도 좀 더 강력하게 너무나 과열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많이 눌렸을 때 공략하는 걸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4,500원 이 라인대까지는 기본적으로 한 차례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략하는 분들은 조금 더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도점을 찾는 그런 상황 을 기준으로 잡고 보셔야 될 상황이고요. 44,500원 이 라인대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한 차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술적 반등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기술적인 반등 흐름으로만 참고해 보셔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국 가네요. 카카오페이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투자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전략 또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이영철 파트너와 더 자세하게. 자, 최근에 시장이 어쨌든 대선 이후에 계속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쉬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한 차례 건강한 조정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조정 이후에 반등이 정말 진정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과열된 흐름으로 보았을 때 지금은 수익권대에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해 놓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시장이 강력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는 또 현금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수익권대에 움직였을 때 일정 부분 10에서 20%에 달하는 비중은 현금 비중으로 확보해 놓으신 다음에 남은 종목들에 대해서 상승한 흐름들을 극대화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과정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알아봐야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방산뿐만 아니라 조선이 결합되어 있는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번에 호주의 오스탈 지분을 올해 3월에 9.9%까지 인수를 했고 여기에서 추가로 19.9%까지 추가 인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서 100%까지 승인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과거에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미국의 MRO 사업에 진출을 했죠. 여기서 미국의 군함의 유지보수 정비 사업인데 우리나라에서 딱 두 기업입니다. H전대 중공업과 하나오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오션이라고 말씀드렸은 만큼 앞으로에 대한 방산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특히 LNG뿐만 아니라 FLNG에 대한 기술력을 좀 더 특화해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방산뿐만 아니라 이 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결합해서 보실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단기간의 상승 흐름들을 확인해 보면 2025년도 4월부터 좀 더 빠르게 상승이 이어지고 나서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단기 하락 추세가 이어졌죠. 하지만 단기 하락 추세가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박스권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면 72,400원 라인대에서 84,000원 라인대까지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단기 박스권 전 저점 종가 기준이죠. 2025년도 5월 13일 날 종가 기준인 77,7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자, 오늘 한번 반등을 만들어냈는데 종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 고가까지 3.45%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지만 현재 상승폭을 일정 부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좀 더 강력한 상승 메리트,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박스권에 대해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76,700원, 매수가는 76,900원 이하에서는 공략이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82,900원, 손절가는 71,800원 기준 잡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하나오션도 많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 나오네요. 참고해 보세요. 네. 자, 이렇게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 분위기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봐야 되겠죠. 네. 잠시 후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지금 대선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랠리가 계속 이어질지 어떤 성격으로 봐야 할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테슬라 강세론자들조차 회사의 불확실성이 커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9일 경제 전문 매체 마켓 워치에 따르면 베어드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아거스 리서치는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다. 베어드의 중립 의견은 약 3년 만이다. 베어드는 테슬라 주가 상승이 로보택시 기대감에 기댄 것이라며 실제 투입은 수천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머스크와 트럼프 간 갈등으로 브랜드 이미지 훼손 우려가 커졌고 감세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폐지될 수 있어 인도량 전망도 하향 조정됐다. 아거스는 주가가 기초 펀더멘털과 무관한 이슈로 움직이고 있고 전기차 수요 부진과 경쟁업체의 생산 확대도 우려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애플이 9일 WWDC 2025에서 전기기에 리퀴드 글래스 UI를 도입하며 2013년 iOS 7 이후 12년 만에 OS 대개편에 나섰다. 투명 유리처럼 흐릿한 경계를 통해 입체감을 강조한 이번 디자인은 향후 출시될 AI 스마트 글래스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대를 모은 AI 발표는 또다시 아쉬움을 남겼다. 챗GPT 연동, 통화 번역, 스팸 차단 등 기존 기술을 늦게 따라잡은 수준이라는 혹평이 뒤따랐다. 이날 애플의 주가는 1.21% 하락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WWDC는 애플이 무엇을 발표했느냐보다 무엇을 끝내 말하지 않았느냐가 핵심이었다고 평했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1,500억 원 넘게 지금 장 초반과는 다르게 장 초반에 약간 셀하는가 싶었는데 금세 지금 순매수로 전환이 돼서 강력하게 좀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방산주가 오늘 많이 올라가네요. 초반보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6% 상승 탄력이 더 높아졌고 현대로템도 지금 10%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2.7% 넘게 상승세, LIG 넥스원도 한 2%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면서 오늘 시장을 약간 주도하는 업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상황에서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면 어제 중국이나 홍콩 지수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오늘도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보합권,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홍콩 항생 지수도 0.2%대, 어제는 1% 넘게 강한 반등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0.2%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도 0.86%, 우리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시장 더 갈까요? 지수 진짜 3,000 이번 달에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조금 더 거시적으로 한번 분석하고 정책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오늘도 계속 갑니다. 지금 그러게요. 저희가 이 자막을 계속 고쳐야 될 정도로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서 네. 지금 2,877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게 뭐 누구나 우리가 해석 가능하지 뭐 어쨌든 지난주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외국인 수급도 갑자기 막 들어오고 있고 아무래도 뭐 새로운 정책, 정부 정책 기대감 때문에 지수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요새 사람들 만나면 국내 증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네, 같아요. 주식 얘기 많이 한동안은 이제 국내 증시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랬다가 지금은 이제 사실 대선 치르기 전부터도 우리나라 증시는 너무 싸다. 그러니까 그쵸. 올해는 국내 증시에 기회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거기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어제 뭐 2,850선 넘었고 그게 지난해 7월 16일 이후 최고치였거든요. 오늘도 이제 오르면서 2,870선을 넘어섰는데 네. 대선 치러진 이후에 계속 이제 쭉 상승세인 거죠. 근데 코스피 과거 흐름을 보면 사실 네. 이제 2,000선 안팎에 머물렀던 코스피 지수가 지난 2020년이죠. 그때 네. 코로나19 터지고 이러면서 1,400선대로 쭉 밀렸다가 네, 그쵸. 그때 뭐 코로나19 대응한다고 이제 각국의 금리 낮추고 뭐 돈 풀고 그러면서 유동성 풍부해지고 국내 증시에 특히 이제 동학개미들이 이제 그쵸. 대거 증시로 들어오면서 불장이었죠. 그때 그 2021년 6월에 3,300선 넘어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이 최고치를 갈아치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3,300선 넘어서고 이후에 이제 코로나 끝나가면서 각국이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섰잖아요.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 내리막길을 걸어서 2,100선까지도 내려왔었고 그 이후에 뭐 글로벌 경기 부진하고 뭐 각국의 금리나 기조로 돌아서면서 작년 7월에 다시 2,800선을 넘기도 했는데 네. 뭐 연말에 계엄 선언하고 탄핵 국면 접어들고 이러면서 쭉 빠져서 2,200선까지 밀렸다가 지금 최근에 그래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짜 수직 상승하는 그러니까요. 급반등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저도 체크를 지수를 해봤더니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나고 나서부터는 그때는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4월 초랑 한 2달 사이에 지금 지수가 거의 뭐 몇백 포인트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기대감이 있잖아요. 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뭐 불확실성 해소도 어느 정도 좀 하나의 요인이 있고 어쨌든 뭐 우리가 뭐 기업 투자할 때도 CEO가 부재한 기업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거랑 같은 논리로 우리나라의 대통령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가 안 들어오는 건 당연했던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결정이 되고 취임을 했고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도 그러면 이 랠리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모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증시 부양은 거의 공약에 포함이 그쵸, 됐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천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 코스피 5천의 전제가 뭐 정책이라든가 주식시장의 불안정, 뭐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개선 뭐 이런 것도 전제로 좀 제시했었고 뭐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가 되면 코스피 5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어렵지 않다, 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코스피 5천으로 가려면 사실 이 전제했던 것들은 이제 실현을 해야 그쵸,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공약들을 좀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 사실 코스피 5천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제시를 했었던 맞아요. 수치기는 해요. 옛날에. 근데 뭐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뭔가 약간 요건이 좀 갖춰지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감이 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뭐 본인이 그랬잖아요. 왕년에 주식 한 10억 원 정도 굴렸던 본인이 이제 네. 슈퍼기입니다. 왕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주식 투자에 관심이 좀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자산을 좀 뜯어보면 거의 대부분 뭐 70% 이상이 부동산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금융자산 비중이 이제 늘어가고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가격이 오르면 좋은 건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주 공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집값 같은 경우는 집값이 급등할 경우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이들이 느끼는 박탈감에 더해서 이제 뭐 집값 오르고 이제 전세값 오르고 이러면서 원하는 곳에 살 수 없는 그러면서 이제 외국으로 밀려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집값 급등으로 인해서 좀 고생을 좀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주식은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고 주식은 오르면 다들 좋은 뭐 기업도 좋고 그리고 그쵸. 좀 뭐 투자도 좋고 뭐 다 좋은 건데 너무 단기간에 급등하면 우리가 이제 뭐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너무 공포에 이제 그 나만 뒤처진다는 공포에 소외되는 느낌. 시달려서 이제 매수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이제 문제를 겪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아마 여러 자산들 중에서 이런 주식 그러니까 금융자산의 가격을 올리는 네. 게 굉장히 이제 뭐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환기하게 되게 수월한 수단일 거예요.
근데 뭐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보면 사실 주가 상승률이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뭐 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그 시기에 뭐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금리 정책이라든가 환율 외부 요인도 뭐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증시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그걸 다 봐야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로 쭉 보면 역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네, 재임 기간 지금 그래프가 중에 나오네요. 수익률이 184%를 기록한 걸로 나오고요. 아, 뭐 그때는 사실 저금리 때문에 유동성이 워낙 풍부했던 시기라서 네. 그걸 기반으로 증시도 올랐고 그때 2007년에 이제 코스피가 처음으로 2,000선 돌파하는 이제 뭐 기념비적인 네네. 그 지수를 찍었던 시기였던 거고요. 김대중 정부 때 수익률이 한 20% 정도 됐었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한 18%,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15% 올랐어요. 이때가 네네. 이제 동학개미운동이 그쵸, 시작됐던 시기니까. 근데 임기 중에 주가가 마이너스였던 경우도 있었는데 김영삼 정부 때 마이너스 17.5% 이때는 이제 외환위기 있었던 IMF 그쵸. 위기였으니까. 윤석열 정부 때 마이너스 5.05%를 기록했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임기별로 주가 상승률이 좀 다르긴 한데 이번에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워낙 커지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이코일에 나선 상황인데 사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 내리 이제 월별로 보면 내리 순매도였거든요. 계속 팔았죠. 그렇죠. 한 9개월 정도 순매도였는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제 최장 기간 순매도였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한 1조 원 정도 이제 순매수하면서 매수로 돌아섰고 그게 이제 대선 날짜 정해지고 네. 뭔가 이제 대선이 지나면 이제 불확실성도 해소될 거고 새 정부의 정책이 좀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정말 무섭게 사들이고 있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오늘 그러니까 어제까지 한 3거래일간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한 3조 원가량 네, 3조 순매수했거든요.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돌아왔다, 뭐 외국인의 기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 5일 정도의 이제 매매 동향을 보면 ETF를 제외하고 보면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 하이닉스였는데 네. 사실 지난달 순매수할 때는 약간 특정 업종에 좀 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잘 방산주라든가 나가는 쪽만 그렇죠. 좀. SK 하이닉스 정도만 사들였는데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사들이는 걸 보니까 이거는 한국 증시 전체를 사들이고 코리아를 사는 거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말씀을 해주시는 중에 외국인 수급이 지금도 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코스피가 네. 지금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합니다. 장 초반에 매도하는 거 아까 잠깐 그냥 많이 오른 거 정리한 것 같고 다시 지금 매수를 시작했고 선물도 지금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이 정도로 지금 외국인의 기세가 지금 흔한 말로 장난이 아닌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어쨌든 많은 대통령들이 증시를 부양하겠다.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키겠다. 이런 말들은 많이 네. 했지만 그전에 대통령들의 그런 공약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두루뭉술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투자자들 지금 시장에서 하는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증시 부양 이 정책들은 굉장히 네. 구체적이다. 맞아요. 하나하나 조건들을 다 채우려고 하고 뭐 상법 개정부터 뭐 그쵸. 저PBR주 퇴출 뭐 의무적인 자사주 매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말이죠. 이런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말씀하신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기업들의 반발도 좀 있었고 그쵸.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는 그걸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어찌 생각하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운 정책들을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제 추진할 수 있을 그러니까요.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사실 외국인이 주목하는 거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상법 개정안과 이제 주주 환원책인 건데 사실 이제 작년에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서 막혔었잖아요. 네, 한번 그걸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라는 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에는 회사만 한정이 됐었는데 이걸 주주까지 넓힌 네네. 거잖아요. 사실 회사라는 개념에는 어찌 보면 주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맞고 그 회사 이외에 주주를 별도로 명시한 국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근데 저도 우리나라는 사실 이사들이 회사의 이 범주를 해서 소액주주를 빼고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안에 주주를 명시를 해야 그래야 이사들의 결정이 기존의 이제 지배구조의 어찌 보면 이제 사익 편취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용인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가장 불만이었던 게 소액 주주가 너무 소외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업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결정을 할 때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이 대부분의 기업의 그 지배구조를 위한 주주를 위한 결정이었고 언어 일가를 위한 그쵸. 결정들이 많다. 그 지배구조를 좀 이런 불만이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지적들을 좀 많이 해왔었는데
그 재작년 말에 이제 영국계 헤지펀드가 내놓은 보고서가 있어요. 아마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네네. 것 같은데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Enough is Enough라는 제목이었었어요. 그만하면 됐다, 충분하다, 이제 그만해라 이런 뜻인데 너무 이제 한국의 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지배 주주 위주로 돌아가는 거에 이제 넌덜머리가 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얼만큼 한국의 하지 그렇죠 디스카운트의 아주 핵심 본질적인 이제 그 요인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법 개정안에 이렇게 주주 그러니까 회사 및 주주 이익을 위해서 이제 충실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면 이런 것들은 좀 해소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사들이 적어도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가 너무 뼈난 의사결정에 동조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 여기에 이제 뭐 이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발의했던 네. 그 상법 개정안보다 이번에 재발의된 그 상법 개정이 더 세졌어요. 네, 더 그러니까 강력해졌답니다.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할 때 체제주주나 특수관계는 합산 의결권 3%를 제한하는 그 3% 룰을 이게 담긴 거까지 이제 재발해가지고 이제 재발의가 됐는데 이게 아마 12일에 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워낙에 이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고 대선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지금 이제 거칠 게 없는 상황이라서 네. 상법 개정안은 통과될 거다라는 게 이제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했을 때도 뭐 국회 통과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예, 이건 뭐 숫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오늘 이번 주에 12일에 본회의 처리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높고 99%고 뭐 통과되면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도 얘기했고 후보 시절에도 바로 공포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상법 개정이 통과되고 적용이 되는 건. 자, 여기에 더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들이 주주환원 책, 이 소액 주주들을 위한 주주환원 책도 적극적으로 좀 해라. 그리고 밸류업 관련해서도 좀 기업들의 가치 올리는 데도 노력을 해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지난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의 또 결이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구체적이지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아주 자율적으로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좀 수립해라. 공시를 그리고 해라. 공시를 해라. 네. 근데 뭐 공시를 하는 기업도 있었고 하지 않는 기업도 있었고 뭐 같은 그룹사 안에서도 자회사들은 하는데 이제 정점 있는 지주사들은 안 하고 뭐 이런 경우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구체적으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네네. 이런 이제 정책들을 좀 그러니까 그 이제 후보 시절에 이런 공약들을 좀 제시를 한 거죠. 뭐 일단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을 해라. 뭐 그래서 주주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네네, 그쵸. 제도화하겠다라고 했고 자회사 물적 분할 후 동시 상장은 우리가 이제 중복 상장 이슈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쵸, 예. 이것도 사실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던 건데 뭐 이게 자회사하고 이제 모회사 같이 상장이 되면 이제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에 원래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건데 그쵸. 같이 상장이 되면 이제 디스카운트 되는 문제, 중복 카운트가 되는 문제 때문에 뭐 우리 대표적으로 LG화학에서 LG 에너지소스 LG 에너지소스,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면서 LG화학 주가가 폭락하고 막 이런 것들 다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그때 중복 상장이 문제다라고 지적이 꾸준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도 꾸준히 대기업 재벌들 특히 이제 뭐 SK, 뭐 HD 계속했죠. 현대 뭐 이런 네. 데들은 중복 상장을 했거나 이제 계열사들 상장을 추진하거나 이러고 있는 네. 와중이라.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중복 상장에 소액주들이 파리를 떴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그쵸. 이런 거에 이제 제동이 좀 걸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되게 뭐 계속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이긴 한데 주가 조작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사실 이제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사실 선진 시장으로 가는 첫걸음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주가 조작으로 이제 돈을 벌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손방망이였다는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 네. 아예 주가 조작했다가 걸리면 증시에 발을 못 들이게 퇴출된다. 하겠다. 예.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벌금을 울리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중한 이 범죄죠. 예. 그러니까 범죄로 이 형량을 받기 때문에 사실 주가 조작을 할 생각을 잘 못하게 그쵸.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게 좀 안 되었었던 상황이라서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 그러면 국내 증시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좀 가겠네라는 이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달성이 되고 이 조건이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선진국 증시에도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이제 투자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겁니다. 이런
랠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취임 초기니까 반짝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것일지 아니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런 정책들이 시간을 두고 하나씩 조건이 갖춰지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인지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제시했던 그 코스피 5천에 전제를 깔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제가 사실 충족이 돼야 가능한 그쵸. 지수인 건데 지금 사실 보면 어쨌든 외국계 증권사들은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되게 많이 드러내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외신에서도 이제 한국 증시의 이제 상승률을 보면서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해봤을 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걸 좀 주목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에 중립이었는데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네네. 코스피의 목표치도 2,900이었는데 3,100으로 이제 높였고요. 그러니까 이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올린 이제 이유로는 근본 뭔가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 정책 모멘텀이 이제 세계 경기 둔화 리스크를 좀 상쇄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구조를 갖췄다라고 이제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 모멘텀이라는 게 이제 결국 그런 거죠. 네.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뭐 밸류업의 구체적인 이제 지침 같은 것들 거기에 이제 정책적으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바이오, 방산 이런 전략 산업에 대해서 대규모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된 건데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집행이 돼야 실행이 돼야 이제 이 증시 상승가 좀 유지될 수 있는 거고 외신들도 보면 이제 블룸버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수년간 낮은 수익률을 외면받았던 한국 시장이 대전환점을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이제 전달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자산운용사 이런 데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좀 늘리거나 네네네. 아니면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잇따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천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은 다들 이제 갖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넘어서 뭐 5천까지 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제 조건들이 이제 그쵸. 충족이 돼야 된다. 실제로 실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지금 뭐 지수만 봐도 재밌습니다. 기분이 좋은데 지금 또 2,880포인트도 넘었어요. 네, 2,882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뭐 지금 이런 뭐 조건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저희가 3천 가는 거에서 주식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재명 대통령의 말대로 진짜 5천을 가려면 네. 뭐 이런 조건들도 갖춰져야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나 산업도 다시 뭔가 부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5천을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 조건은 이제 공약으로 제시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믿음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증시가 네. 가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 네.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제 말씀하신 게 이런 그러니까 증시라는 것은 사실 한국 경제의 체력인 거거든요. 체력이 네. 이걸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증시에 다 반영이 된 약간 종합판 같은 거인 건데 뭐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은 한국 경제가 먹고 살 수 있는 뭐 반도체라든가 아니 뭐 자동차, 조선 같은 네. 이런 약간 중소장대한 산업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을 생각하면 한국 경제를 이끌 신성장 동력이라는 게 있냐라는 그쵸. 거에 대한 네. 불안감을 우리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네네. 게다가 한국 사회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뭔가 인구 구조가 인구도 바뀌고 줄고. 그걸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부담들, 뭐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동력 확보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정부가 뭐 이번 정부는 사실 이제 뭐 이제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 이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세제 얘기를 좀 많이 하시기도 네, 그쵸. 합니다. 뭐 네네. 예를 들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가 이게 투자 기간에 비례해서 배당 원천 징수 세율을 좀 차등 적용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금투업계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래야 이제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장기 투자 요인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거고 또 이제 상속세 체계 개편 이런 거, 그러니까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사실 좀 민주당에서도 조금 반대 이론이 있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최고 세율이 한 60%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징벌적 과세인 셈인 건데 지금 총수일가 입장에서는 보면 이제 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주사 이 주가가 오르는 게 반갑지 않은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비싸지니까. 때문에 이제 지주사 주가는 좀 눌러놓는 경향이 좀 있었고 지주사의 주주 환원 정책을 할 필요가 없는 그쵸. 주가가 오르면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지주사에 대한 이걸 이제 저평가를 좀 없애려면 상속세 체계를 좀 개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의견이 좀 갈리기는 하는데 실제로 상장된 지주사들을 보면 그 주가 순수 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이라고 불리는 이 비율이 1배를 밑도는 것들이 이제 태반이에요. 네,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다 1배 밑이죠. 그 뭐
실제로 이제 통계를 찾아보니까 최대 주주가 만 65세 이상인 그룹이 이제 상장 지주사를 둔 44개 그룹 중에 18곳이거든요. 이 네. 만 65세 이상이라는 건 이제 곧 승계 이슈가 발생한다는 건데 이런 지주사의 PBR 평균이 0.56배였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게 1년 전에는 0.74배였거든요. 그 1년 사이에 그 윤석열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졌네요. 오히려 이제 퇴보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밸류업을 하라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상속에 따른 좀 부담을 줄여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논의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근본적인 산업 경제 체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고 뭐 세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걸지는 않았지만 뭐 입장을 좀 생각을 달리 해볼 수도 있다라는 식의 코멘트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추진이 될지 이게 이런 것들이 증시의 레벨업에 한 단계 더 힘을 줄지 저희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말씀을 센터장님과 얘기 나누는 중에 지수가 계속 올라가서 기분이 좋은데 오늘 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디터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스닥 2만 돌파 눈앞,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인터넷 핫한 상승 엔진, 코스피 1900 아니고 2900 돌파 목전, 서클인터넷 관련주 미트온 급등세입니다. 자, 다우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지금 42,761.76으로 마감됐네요. 등락률이 0.00입니다.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도 0이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미약한 약보합이었습니다. 포인트로는 1.11포인트. 네, 뭐 거의 그냥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우에서 지금 제일 많이 오른 것들이 보잉 3.18.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2위인 아마존이 1.60밖에 안 올랐으니까요. 상승률이 2배 정도 됩니다. 월트 디즈니, 캐터필러, IBM, 엔비디아, 코카콜라입니다. 엔비디아는 계속 회복을 하고 있군요. 자, 보잉이 지금 뭐 굉장히 압도적인 상승률을 다우 30에서는 기록을 했습니다. 보잉이 요즘에 주가가 좋죠. 중동 3개국 순방에서 얻은 수주 효과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은 지금 이제 2만을 거의 눈앞에 뒀습니다. 자, 이것도 신고가를 가면 예, 그 트럼프가 결국 단언컨대 얘기했잖아요. 자기 일기 때보다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되면은 증명이 되어버리겠는데요. 19,591.24, 61.28포인트 올랐습니다. 0.31% 올랐고요. 지금 차트도 아주 좋습니다. 머리를 위로 들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2024년도 12월 달부터 2025년도 2월 달, 3월 달에 그 장기 박스권에서 무너졌던 그 자리를 지금 다시 두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기서 다이렉트로 뚫어버릴지, 한번 눌림목을 가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세는 아주 뜨거워요. 자, 상승률 상위 나스닥 100에서 리제네론이 4.94, 그리고 AMD가 4.77,
그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4.71. 4%대가 맞네요. 4%대가 마지막으로 있는 게 자, 줄을 가볼까요? 이 줄이 옆에서 보니까 헷갈려요. 퀄컴인가요? ARM인가요? 퀄컴이나 ARM 정도까지가 4% 정도인 것 같죠? 자, 리제네론이 리제네론은 바이오 테크놀로지니까 BT인데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기업하고도 연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알테오젠이 일단 코스닥 시총 1위잖아요. 그리고 바이오주 좋아하시죠. 알테오젠이 뭐 물론 머크랑의 관계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제형 변경 기술 때문에. 근데 알테오젠도 바이오 시밀러도 합니다. 그렇죠?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만들죠. 지금 아일리아라는 황반변성 치료제 블록버스터를 만든 게 우리 바이오 바이엘. 우리 그 맨날 많이 드시는 거 뭐예요? 아스피린하고 타이레놀 양대산맥이죠. 아스피린 개발한 회사가 바이엘이잖아요. 바이엘하고 리제네론이랑 같이 개발한 황반변성 치료제가 아일리아잖아요. 그게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그다음 알테오젠, 그다음에 또 좋아하시는 종목 뭐예요? 코스닥 시총은 10위 안에 든 거. 삼천낭제약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 회사들이 전부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됐다고 해서 포기를 안 하죠. 아니 저 블록버스터를 왜 포기해요? 그럼 이제 제형 특허, 제법 특허 그걸로 계속 장막을 칩니다. 우리 옛날에 이거는 이제 뭐 바이오 의약품이니까 그 전에 화학합성 의약품의 어떤 시대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죠. 그 비아그라, 화이자가 비아그라 그거 물질 특허 만료가 된 다음에 또 뭐 걸고 넘어졌어요. 그 모양, 그게 제형입니다. 제형. 마른 목골의 모양, 그 색깔, 파란색 알약 그거 가지고 또 태클 걸면서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제네론은 그거를 방어 치려고 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는 그걸 뚫으려고. 그러니까 좀 어느 부분은 합의를 해서 돈을 주고라도 들어가거나 아니면 소송에서는 이기고 이런 거를 통해서 침투하려고 하니까 또 어려워요. 거기다가 바이오시밀러 회사랑은 또 싸우고 있죠. 거기다가 로슈가 하필이면 거기서 바비스모라는 황반변성 치료제를 또 내놨어요. 근데 그게 지금 잘 팔리잖아요. 걔네는 지금 나왔으니까. 특허 만료 기간이 대부분 10년, 20년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쪽으로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 리제네론이.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또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렇죠? 코로나 때 치료제 만든 업체들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 화이자는 물론 항암제 포트폴리오도 있으니까 그걸로 버티지만 화이자가 지금 많이 팔았던 코로나 치료제는 바로 그냥 그렇죠?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리제네론도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 업체였고 모더나 같은 업체는 화이자 같은 포트폴리오가 없으니까 그냥 무너진 거고 그렇죠? 그냥 두 가지죠. 리제네론은 코로나 이후에 치료제 매출이 떨어지는 거에다가 이 블록버스터급 아일리아 물질 특허 만료돼가지고 제형 특허, 제법 특허로 막 맞고 여기저기 합의 보고 다니고 이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면 어제는 1등을 했지만 지금의 모습은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한 다음에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어려운 모습이라는 거. 자, S&P 500입니다. 6,000선 돌파됐죠. 6,005.88, 5.52포인트 올랐고요. 0.09% 올랐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2025년도 2월 달 이 지금 6,147.43 역사상 최고가가 지금 도전 어떤 그 목전에 왔죠, 지금. 자, S&P 500. 자,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는 지금 계속 1위 경쟁을 하고 있고요. 비중 차이가 0.07이네요. 둘이 치열합니다. 자, 반면에 애플은 지금 요즘에 계속 좋지가 않죠. 지금 $200가 위태로워요. 2.47 혼자 빠졌습니다. 포인트 2.47이고 퍼센트로 1.21%가 빠졌죠.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테슬라가 4.55로 20위 안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네요. 상승률이. 그렇죠?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랑 트럼프와의 싸움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금 그 6월 12일 날 로보택시 출시 기대감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일단은 오르는 것 같아요. 12일 날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12일 날 그 로보택시 반응이 좋으면 저 상승폭을 이어가서 앨런 머스크와 트럼프의 어떤 마찰도 묶고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앨런 머스크랑 트럼프가 싸우기 이전 그 주가 회복한다면 미스터 마켓은 아마 가중치를 로보택시에 더 둔다는 어떤 그런 그 시장의 움직임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96% 급등했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어요. 4대 지수 중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2024년도 말부터 2025년도 초까지 횡보했던 박스권 구간까지 다 다가서고 있습니다. 4대 지수가 아주 유사하죠. 이 구간까지 지금 다 올라가서 2, 3개월 동안의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매물대가 강해요. 그리고 여기서 급작스럽게 떨어졌기 때문에 다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관건입니다. 다이렉트로 뚫어버려서 트럼프가 자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눌림목을 거치면서 다시
부침의 시간을 가질 것이냐. 지금 어떤 갈림길에 왔습니다. 다. 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30지수 중에서는 엔터그리스가 지금 7.61로 단독으로 많이 올랐네요. AMD는 아까 나스닥에도 있었죠. 4.77 올랐고. 자, 엔터그리스는 그 우리 강원도 원주 사시는 분들은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원도 원주가 혁신도시라고 해서 좀 그렇고 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뭐 화성이나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공장도 있고 엔터그리스 공장도 있지만 원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드물어요. 반도체 공장이 유일합니다. 엔터그리스 반도체 소재 업체인데 강원도 원주의 문막 휴게소 들어보시죠. 그 문막의 공장이 있습니다. 계속 증설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업체라는 거. 반도체 소재 업체입니다. 유기 소재 제공하는 업체고요. 어제 급등했습니다. 자, 지금 이 특징주 하나 보겠습니다. 특징주는 보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이 아주 중요한 구간을 뚫고 있거든요. 월봉에서 20개월 선과 60개월 선 모여있는 그 라인을 지금 뚫어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아주 의미가 깊죠. 바닥으로 치면 2020년 3월 달 코로나, 그다음에 2022년, 그다음에 2024년과 2025년 쓰리바닥을 넓게 찢고 지금 되돌아서고 있는 모습이죠. 아주 중요한 바닥 탈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보잉이 737 맥스 생산 능력 향상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7자로 시작하는 기종 때문에 계속 애로사항이 많았죠. 737 맥스 생산 능력이 향상되고 있어서 지금 캐파 증설 지금 나서고 있다. 제프리스에서 230달러에서 250달러로 목표 상향했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일본 니케이는 많이 오르나요? 적게 오르나요? 0.94? 예, 우리나라보다 살짝 많이 오르네요. 근데 최근의 모습이 우리나라 좋았어요. 자, 니케이도 지금 이제 박스권 탈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니케이도 지금 어느덧 4만이라는 마디지수대까지 다가서고 있죠.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이 지금 투바닥을 찍고 지금 박스권 상단이 39,000선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가 일단 0.51% 지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닌텐도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언론에서 뉴스 보셨을 거예요. 닌텐도 스위치 난리 났답니다, 지금. 다 완판되고 지금 아빠 엄마 보고 사달라고 난리래요. 지금 줄 서가지고 스위치2. 어쨌든 지금 닌텐도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소니 일본의 소니까지 이 콘솔 3사의 주가가 상당히 좋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만 각권입니다. 대만 각권이 오늘 아시아 3대 증시 중에 가장 강하게 오르네요. 1.86 급등합니다. 아무래도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지수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그 효과가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마찬가지 맞죠? 대만의 1위인 TSMC가 무려 3.48%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팹리스 회사죠. 미디어텍도 2.72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한 효과가 대만 가권 지수의 강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로 마감하죠. 코스피가 0.89, 코스닥이 0.54입니다. 오늘은 물론 니케이랑 대만에 비해서 지금 뒤져 있습니다. 상승률로는 3인데 그 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지금 거의 불꽃 랠리입니다, 이거.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마치 이 그림은 축포를 쏘아 올리듯이 밑에서 그냥 로켓포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 2,900선에 다가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3,000선도 지금 어느덧 목표에 왔어요. 이러다가는 취임 100일 이전에 3,000을 찍을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농후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그 국장 투자자들 지난해에는 굉장히 그 미장이라던가 서학기미 분들에 비해서 지금 주눅 들어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사실 길을 엄청나게 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오늘도 3,000억 원 가까이 사고 있는데 자, 어제도 1조 살짝 모자랐죠. 9,440억. 거의 1조입니다. 6월 4일, 5일, 9일, 3일 연속 1조, 3조에 가까운 금액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자, 3,000억 가까이 지금 외국인이 오늘 또 사고 있죠. 외국인의 폭풍 매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폭풍 매수가 이 지금 최근에 5월달, 6월달 들어서 강력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방산주가 그동안 쉬고 있었는데 또 달리고 있군요. 크레이지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금 6.93% 7% 급등인데 시총 5위 자리를 차지했고요. 자, 94만 2천 원입니다. 100만 원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와, 지금 어디까지 갈런지 지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오늘 펩트론이 4.23으로 가장 강하고요. SM이 3.62. 요즘에 SM 비롯하여 JYP, YG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지금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지금 하이브가 지금 올렸죠. 하이브 BTS 복귀 직전입니다. 군대 전부 제대 및 소집 해제.
지금 거의 완료 상태죠. 완전체로 복귀하는 게 지금 눈앞에 왔다는 거. 자,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웹툰주가 완전히 압도적이네요. 웹툰 섹터가 무려 9.80입니다. 섹터 상승률이 거의 10%에 달하고요. 여기서 지금 미트온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미스터 블루랑 핑거 스토리 강세입니다. 미스터 블루도 거의 상한가를 찍고 지금 살짝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웹툰주의 강세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주자일 때 그 대구의 웹툰 전문 도서관을 그 방문했을 때 그때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그게 취임 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미트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트온은 웹툰주이기도 한데 지금 미국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업체, 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업체랑 또 연관이 되어 있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업체 USDC 발행사인 서클 인터넷과 지금 애플이 접촉을 했는데 여기에 연관이 있는 지금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미트온이 2022년에 플레이 투 언이죠. 게임하면서 돈 버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포켓 배틀스 글로벌입니다. 바로 이 게임 속에서 미버스 플레이 토큰을 USDC로 교환할 수 있게 만든 장치가 있었는데 바로 지금 그 USDC 발행사인 이 지금 요 서클 인터넷이 상장했는데 3일 동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트온은 USDC 스테이블 코인 이 지금 관련주로 엮여 있는 데다가 웹툰 관련주로서의 상승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웨이브에서 하는 히어로즈 하이스쿨 보시는 분 많을 텐데요. 넷플릭스에서는 약한 영웅을 했죠. 물론 학원 폭력물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공통점은 웹툰으로 인기를 엄청 많이 얻어서 그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는 상태에서 OTT에 진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육준서 씨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되게 멋있더라고요. 거기서 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 대사를 응용해서 한 줄 매드평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나한테 오르면 좋은 주식이고 아니면은 나한테 오르더라도 난 내용이 나빠서 나쁜 주식이야. 이런 거 서로 판단이 다르죠. 그 내용을 한번 녹여봤습니다. 나쁜 주식은 누가 정하는데? 이 주식은 나쁜 주식이야, 좋은 주식이야? 실컷 겪어보고 느껴봐라. Let me tell you,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His name is Elon Musk. 여러분, 한때 미국 정계를 뒤흔들었던 세기의 브로맨스가 최근 완전히 깨졌습니다.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대한 정치 자금을 기부하고 정부 혁신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거의 한 팀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더니 급기야 머스크는 트럼프 탄핵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중심엔 바로 트럼프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 영어로 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있습니다. I'm very disappointed in Elon. I've helped Elon a lot. He's worn the hat. Trump was right about everything. And I am right about the great, big, beautiful bill. 그럼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와 대규모 정부 지출, 그리고 트럼프의 핵심 공약을 한데 모은 초대형 패키지인데요. 첫 번째로 감세 정책을 연구화해서 모든 미국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기업 세금 공제율 인상, 상속세 면제 한도 확대, 교육, 보육, 의료비 세제 혜택도 확대되죠.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청정에너지 보조금은 대폭 축소되고 석유, 가스 산업 지원은 강화됩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 복지 축소와 저소득층 의료 지원 개편, 국방과 국경장벽 예산 증액도 주요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이 법안을 통해 미국 가정의 실질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와 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며 감세와 규제 완화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을 뒤집고 미국 전통 제조업과 에너지 산업, 국경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트럼프와 머스크는 갈등이 깊어지는데요. 머스크는 이 법안은 미국 재정 적자를 폭증시키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괴물 같은 법이라며 비판했고, 트럼프는 보조금이 줄어 화난 것뿐이라며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정부 지원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맞받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비난을 주고받으며 둘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대한민국과 글로벌 경제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먼저 한국 기업 입장에선 트럼프 법안이 전기차, 태양광, 풍력 같은 친환경 산업 보조금을 대폭 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공략하던 K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기업들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석유, 가스, 군수, 전통 제조업 관련 한국 기업들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죠. 물론 관세에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겠죠. 또 미국의 대규모 감세와 군비 지출은 미국발 인플레이션 압력과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금융시장엔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원달러 환율 상승,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대응도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트럼프의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과 산업 지형까지 흔들 수 있는 대형 이슈인데요. 이 법안은 통과될지, 또 세계 경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이슈 저희가 지켜보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래시장 쉴 줄도 모르고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3거래일간 6%에 가까운 상승에 오늘은 조금은 쉬어갔는가 했는데요. 장 초반 약보합권에서 다시금 양전하면서 상승 탄력 또다시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유가증권 시장 지수입니다. 1% 넘게 강세 가져갑니다. 10시 50분 기점으로 2,880선을 넘어섰는데요. 연중 또다시 연중 최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선 단기급 등에 따른 기술적 조정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요. 일단 우리 지수 오늘도 강세를 가져가면서 2,885선 터치한 점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강세 가져갑니다. 0.47%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770선까지 터치를 했지만 현재 시간은 76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3천억 원가량 또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바이 코리아 기조가 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수급 붙고 있는 점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 보입니다. 개인이 700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지수 양전한 점은 개인의 사자세 때문인 걸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원달러 환율이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꾸준한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었죠. 연말에는 1,320원대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도 간밤에 또 나왔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1,350원대 여전히 가져갑니다. 1,358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주목할 만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사업이 국가전략 사업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새 정부가 웹툰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면서 오늘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K-웹툰이 이제 세계 콘텐츠 산업의 핵심 엔진으로 성장할 준비가 됐다면서 2030년까지 문화 콘텐츠 사업을 300조 원 규모로 키울 것이라고 언급했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도 2027년까지 웹툰 산업 규모를 4조 원가량으로 확대하고 수출은 3조 4천억 원가량 키울 것이라는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정책 지원 방안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웹툰 산업 활성화 방안은 수익성 개선과 해외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이 영상 콘텐츠에만 국한됐던 세제 혜택을 웹툰까지 확대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제작 및 운영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번역, 또 현지화, 배급 등과 같은 해외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도 마련이 됩니다. 이번 정책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산업을 키워가고 있는 중소 콘텐츠 기업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같은 대형 플랫폼에 더해서 중소형 웹툰 플랫폼주들도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이 중소형 웹툰 관련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스터블루가 주가가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했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 조금은 오름폭을 줄이면서 22%가량 오른 1968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핑거스토리 주가도 현재 강세 가져갑니다. 14% 넘게 오르면서 3,17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오늘 강세죠. 11%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3,975원 선이고요. MBT 주가도 오늘 5% 넘게 강하게 상승 추세 가져갑니다. 3,04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K 콘텐츠 하면 엔터도 빠질 수 없죠. 하이브의 대형 IP인 BTS의 RM과 B가 오늘 전역을 하게 됩니다. 21일 슈가가 전역하게 되면 BTS는 모든 멤버가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데요. BTS의 완전체 컴백 기대감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하이브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에선 하이브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이달을 기점으로 BTS 멤버 전원이 전역을 하고 또 데뷔 12주년 기념 축제가 전년 대비 규모가 커졌다면서 완전체에 대한 시장 주목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BTS 외의 아티스트 라인업도 두텁다면서 목표 주가를 3만 원가량 올린 36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한중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도 또 주가 상방에 힘을 싣고 있죠. 실용주의 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한중 간 정상의 통화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또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주가 일제히 상승 중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 주가 오늘 신고가 기록한 후에 현재 1.66% 오른 30만 7,500원 선 돌파를 했습니다. SM 주가도 함께 보겠습니다.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4만 3,400원 선 가져가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9만 원 선을 돌파할지 현재 8만 9,900원 선, 9만 원 선 돌파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1.38% 오르고 있는데요. 8만 1,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2차 무역 협상이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또 중국 히토류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서로 맞교환 합의를 보면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백악관의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에 간밤 미국 증시는 AI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가량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죠. 브로드컴을 제외한 지수 구성 종목 29개 중 28개가 일제히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AMD, 또 TSMC 등 반도체 관련주 일제히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미국 증시의 반도체 훈풍, 우리 반도체주는 어떨까요? 최근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은 약보합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은 아직도 탄탄한데요. 최근 바이코리아로 돌아온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국내 반도체주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죠. 이달 코스피만 3조 원가량을 사들였는데 그중 1조 원 넘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입니다. 뒤이어서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단기 급등의 주가는 약보합권이지만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탄탄히 받쳐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대형 반도체주들 현재 주가 상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일단 SK하이닉스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3만 원 선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으로 거래가 되다가 1%대 하락을 가져갑니다. 현재 59,2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런던에서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단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전될 것이란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주들의 흐름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관련 이슈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반도체에 거는 기대감은 분명 있거든요. 외국인의 자금이 수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히토류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보겠다, 검토하겠다라는 외신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가요, 편안한 선택지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 반도체 전략 세워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봤나 싶었는데 네네. 지난주 딱 이날에 대선이 그러게 말입니다. 있었기 때문에 네. 수많은 이슈를 함께 분석을 못했어요. 네, 시장이 개벽했는데. 네, 그래서 일단 살펴볼 것이 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실적이 발표됐다. 네네. 여기부터도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엔비디아 보셨어요? 실적 좋았고, 예. 브로드컴도 실적은 좋았죠. 주가가 브로드컴이 좀 빠졌던 거는 지난 바닥에서 67%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잠깐 쉬어가는 겁니다. 과거는 잊으십시오. 일단은 그 딥시크발 이슈가 됐던 것이 딥시크 그 있잖아요. 걔네들도 버전이 2번 버전 나오는데 두 네. 번째 버전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중국 말씀하시죠. 네, 중국에서. 그게 원래 5월달 나오게 됐는데 지금 8월달 정도로 미뤄졌거든요. 당분간은 그냥 엔비디아 브로드컴 실적 좋은 거 AI 오케이 이거고요. 주가는 있고요. 다만 업사이드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가지고 계신 분은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을 팔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도 하이닉스를 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이 항상 헷갈리는 거죠. 그 AI가 괜찮다는 거는 엔비디아에서 말씀한 거는 이거예요. 비서. 저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한테 비서가 엄청 똑똑한 비서, 말귀를 잘 알아듣는 에이전틱 AI가 붐을 일으키고 있고, 또 하나는 이른바 소보린 해가지고 국가별로. 예. 국가인데 저번에 중동 가서 딜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질문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가 계시냐면은 유럽에 가 있어요. 제수. 네. 영국에 가갖고 영국의 AI 서버린 걔네 국가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뭐 관련되는 회사들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리고 내일 모레인가 10일 날은 독일 가서도 AI 프로젝트를 또 같이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AI 에이전트, 그다음에 AI 서버린 AI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강력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미리 올라간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PER이 한 35배고요. 그다음에 브로드컴은 성장성에 더 기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38배 정도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로는 싸지 않지만 지금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미 주가가 6천이니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는 것이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신다면 그 빅테크 쪽에서는 손을 밑으로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애플은 약간 다른 이슈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일단 크게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게 최근 반도체 관련해서 영국 시장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네네. 지금도 뭐 유럽을 포커스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영국과 손잡고 뭐 1조 8천억 원 투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네. 간밤에 보면 퀄컴이 또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네, 알파웨이브 인수 인수했다고. 뭐 이슈도 있고, 왜 이렇게 맞습니다. 최근에 영국이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 건지. 영국이 다시 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영국의 기술력을요. 아니 영국의 포텐셜이나 이런 거. 잠재력? 네, 잠재력. 네. 보세요. 영국이 미국하고 친구가 아니고 사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따질 수 있나요? 예. 영국이 필요한 거면 언제든지 도와주게 돼 있어요. 예. 이번에 그 관세 인하도 관세도 원래 10%로 끝나는 것도 가장 먼저 타결하는 게 영국이잖아요. 그렇죠. 딴 얘기인데 팔란티어 아시죠? 예. 팔란티어가 국내 미국 내수가 70%인데 30%가 어디냐면 30% 좀 넘나요? 그게 해외예요. 해외 거의 다가 어딘지 아세요? 팔란티어 서비스가 영국이에요. 고객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영국이라는 거는 기업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린 국가 단위로 하는 프로젝트에 미국이 인발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핵심이 되는 거고, 네.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은 네비우스라는 회사도 있어요. 네비우스라 미국에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어제 발표된 게 GPU를 한 4,000개 구매해가지고 영국의
우리나라의 그 저기 보건복지부 같은 거 거기에 AI를 서비스하는 그 네비우스라는 회사가 주가가 최근 한 6일 동안에 한 50% 올랐거든요. 그게 엔비디아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영국은 미국의 그 중요 수출지 서비스가 됐던 GPU가 됐던 핵심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해서 또 독일이 뒤지는 것도 아니니까 한마디로 미국 다음에 유럽, 중동, 중국 빼놓고는 다 잡아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가가 지금까지 한 35배 간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GPU 가격에 대한 그 매출에 네.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고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재명 정부 뭐 공약 그 집에도 있었지만 최신 뭐 GPU나 신경망 처리 장치 NPU나 이걸 대량으로 확보하겠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GPU 엔비디아의 H100 기준으로 하나당 5천만 원인데 그게 한 2조 5천억 원 정도.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AI 투자가 확대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AI 그 기업용 SSD 네네. 이런 부분은 가격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러면은 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해도 된다는 그렇게 가도 될까요? 그 관련되는 거는 네. 우리나라 주식에 삼성전자가 항상 계륵 같은 존재이고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국가가 뭐 정책적으로 지금 밀고 있잖아요. 뭐 AI 정책 담당 수석도 신설한다고 하시는데 네. 그다음에 GPU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하면은 AI 소프트웨어 주식이 먼저 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이제 안 나오는 동안 열흘 동안에 주가가 다 올랐죠. 뭐 네. 코난 테크놀로지, 뭐 솔트루스 이런 주가들은 보세요. 걔네들이 뭐 하냐면 우리 같이 라지 랭귀지 모델 이런 것도 하고 LLM. 그렇죠. 네. LM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GPU라든지 NPU라든지 이런 거 서포트해 주는 게 필요한데 국가에서 그런 거를 서포트할 개연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주가들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물론 수치적으로 얘네들이 이런 회사들이 얼마만큼 넘버를 확인해 줄 것이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서 단기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하이닉스라든지 국가의 서포트, 하이닉스 주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는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런 관련된 주식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은 높은 거죠. 여태까지는 미국하고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지금 약간 빠졌잖아요. 중국 시장이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라든지 다른 중동 지역에 수요가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그 주식들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3분기는 신제품 블랙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뭐 출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네. 사실은 블랙일이 아니고 옛날에 H100이나 이런 게 있을 때가 4만 불, 5만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 비싼 거죠. 블랙일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그 6, 7만 불 되질 것 같은 네, 생각이 네. 들고 중국 시장은 너무 많이 신경 쓰는데 중국 시장에 새롭게 젠슨하게 나 중국 팔게 해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맡고 있는데 거기 나가는 시장 가격은 얼마인지 아세요? 7,000불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10분의 1이라든지 한 8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 지금 당장에 못 나간다고 엔비디아나 하이닉스나 뭐 이게 이슈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중국이 앞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그 놓치기 아깝다는 그런 차원에서 되는 거니까 지금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 이익의 모멘텀이 엔비디아 포함해서 하이닉스도 블랙엘 200이고 B200이고 B300이 잘 나가면은 거기 들어가는 HBM3 다음에 뭐 이런 제품들은 또는 HBM4로 넘어갈 때 가격이 더 높아져요. 코스트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을 전가시키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영업 마진이 올라가는 건 너무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어쨌든 뭐 미국에 와서 투자한다고 하는 기업인데도 네네. 뭐 10% 너무 후한 거 아니냐, 4% 깎아버려야지 네네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타격은요? 이거는 근데 좋은 사실 뭐 삼성전자는 뭐 6조 막 이렇게 네. 되고 그 SK 하이닉스는 6천억 원? 네네. 그 정도였었죠. 규모가 다르죠. 네, 네. 하이닉스는 HBM의 어셈블리, 패키징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리고 28년도인가 애리조나주. 네, 맞아요. 27년 삼성전자가 맞아요. 텍스. 비슷비슷합니다. 네, 헷갈립니다. 네, 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텍사스. 위치보다도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규모가 한 10배 크고요. 네.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도 좀 영향이 더 클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것 때문에 빠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건데 저건 이제 여기- 묵힌 소재이긴 하니까. 묶여 소재죠. 근데 이게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만약에 이렇게 줄이면 어떡하냐? 뭐 10조, 6조 주기로 했는데 4조밖에 안, 3조밖에 안 된다. 어쩔 수 없죠. 그거 받고 해야죠. 네.
네. 뭐 그거는 뭐 선택이 딱히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 수요가 확인됐다는 게 중요한 거고 네. 하이닉스는 거기에 잘 들어가고 있으니까 주가가 그나마 버티는 거고 삼성전자는 중간에 출렁이는 건 뭐죠? 아직 콜이 안 났다.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 주에 콜이 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 보완할 수 있고 이런 측면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는 1% 빠지면서 6만 원선 이탈한 상황이고 네.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3만 원선 위를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HBM4 또 이게 막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네. 가격 경쟁력 이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하지만- 엔비디아랑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고가 네. 제품 잘 팔리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고가 제품에 들어가는 하이닉스밖에 없거든요, 마이크론하고. 네. 근데 하이닉스 제품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마진이 원래 한 52%, 55%라는데 마진이 안 빠지면서 물량이 늘어나는 거니까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2분기 실적도요. 1분기 대비해서 하이닉스는 꽤 많이 오를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아마 오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이. 네. 그런 측면이 정한이 방향이 발언됐고 그거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삼성전자가 엄청 싸다고 얘기하기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PER이 어제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올해의 PER이 12.5배인데 하이닉스는 5.6배거든요. 뭐 어디가 더 싼가요? 물론 북밸류로는 삼성전자가 0.97배니까 1배가 안 되지만 하이닉스는 ROE가 30% 넘는데 1.5배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싸다고 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는 건 한국을 대표하고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 한국 주식을 워낙 많이 팔았거든요.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려 35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1조 4천억을 하이닉스 중심으로 샀고 이번 달 들어와서 지금 어제까지 한 3조 5천 원을 순매수하면서 사면서 여러 군데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펀더멘트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단연 앞서는 건데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계속 빠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지금 전반적으로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 뭐 국내 주식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봐주고 계신데 네. 지금 미국 시장 단기 전망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 이런 부분이 이제 맞물리면서 맞습니다. 어느 정도 강력한 이제 추동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계속 미국 대비 수익률이 날 수 있을까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네. 분기점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미국도 AI뿐입니다. 예. AI만 보시면 됩니다. AI만 보시면 되고요. 미국 기준으로 지금 그 국채 수익률이 4.5%잖아요. 4.5면 PER이 22배가 적정하고요. AI 때문에 한 10% 프리미엄이나 5% 프리미엄 주면은 그게 5,900에서 6,200이 나와요. S&P 500 기준으로.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업사이드가 전반적으로 AI 말고는 많지가 않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될 수 있다고 본다면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미국에도 주식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근데 AI만 또 AI만 섹터 안에서 보고요. 그렇죠. 다른 거 예. 보실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 더 빠지면 할 수 있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정도고 그리고 나서는 팔란티아 또는 그 셋 예. 소프트웨어 이런 정도의 중심으로 압축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 오늘도 연장해서 미중 간에 관세 협정하잖아요. 근데 관세 협정에서 반도체를 양보해가지고 히토리를 받아야 된다는 지 않습니까? 히토리 주세요. 나 반도체 줄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에 네. 빠진 게 뭐죠? 애플 얘기가 안 나왔어요. 혹시 애플 휴대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면 애플이 가장 억눌렸기 때문에 애플이 올라갈 섬이 이건 큰 변혁입니다. 근데 요거 변수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빼놓고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팔란티아, 셋 요 네 가지 종목을 중심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면 좀 쉬었다가 너무 많이 빠지면 사고 이런 계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일할 것 같고 환율이 만약에 단기적으로 1310 이렇게 가면은 이거 먹은 거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을 사고 싶은 게 아까 네 가지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네 가지 그럼 내가 100만 원 투자한다 하더라도 바로 50만 원, 40만 원 투자할 상황이 아니에요. 달러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갖고 들어가는 타이밍이나 뭐 이게 그 분배하는 거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미국 장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장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는 반도체 섹터에서는 그냥 반도체 넘어갈까요? 섹터는 네. 하이닉스 하나만 가지고 가야 되는 하나만?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변압기. AI가 하면 변압기가 계속 좋습니다. AI 투자 관련해서도 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실적 발표 쪽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네. 그리고 AI 투자 안에서 선택지 좀 좁혀보시면 유리하겠다라는 말씀 네. 들어봤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사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오늘도 역시 상승 탄력을 높여가면서 2880선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렇게 지난주부터 계속 사고 있는데 바이코리아를 외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 주식 사고 계세요? 팔고 계세요?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줄러시, 외국인들이 코리아를 적극 매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적극 매수하라고 CLSA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 상황 최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수요일, 목요일 현충이 쉬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어제, 오늘까지 외국인이 지금 현물, 코스피 현물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계속 사고 있는데 보시죠. 외국인이 지금 유가증권 시장을 3조 넘게 그리고 오늘 3천억 원 포함을 하면 한 3조 4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동안 지금 3조 4천억 원을 매수했어요. 지난달에만 해도 2조 정도밖에 매수 안 했는데 지금 4거래일 동안 3조를 넘게 매수했다니까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그 시기에 똑같이 반대로 2조 7천억 원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올라오니까 팔고 계신 것 같아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매수했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기관은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외국인이나 개인의 상황을 보고 기관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확연하게 지금 외국인은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 축포를 지금 계속 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앞당겨서 대통령 선거 전에 있었던 CLSA의 외국계 투자은행의 보고서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CLSA는 대선 전에 이 리포트를 발간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미 한국 주식 적극 매수해야 된다라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일단은 상법 개정, 지배구조 개편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 증시를 리레이팅하는 핵심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금 정부가 펼치고 있는데 반도체, 조선, 방산, 바이오 이런 전반적인 업종에 정부의 지원과 자금이 들어가면 앞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수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고 지금 달러 약세가 되고 있는 상황. 이러면서 리레이팅 될 것이고 미국과의 관세 합의 이번 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적극적으로 한 12일이나 13일에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를 만날 거랍니다. 뭔가 필요한 게 뭔가라고 아마 민원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세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일부에서는 조금 관망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이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약간 리스크 요인이었는데 어제 뉴스 나왔죠.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사라졌습니다. 자, 이러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할 상황들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다.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지금 한국 주식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이런 예정, 계획들을 갖고 있다라고 CLSA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지금 너무나 저평가라는 겁니다. 그 6월 초에 0.85배였는데 지금 뭐 조금 올라갔겠죠. 그래도 지금 코스피가 1배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산을 비교를 했을 때 주식의 1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PER도 10배 미만이고요. 저평가 극도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지배구조 개편에 잘 진행이 되면 밸류에이션 상향의 요인이 될 것이고 내년에는 코스피가 순이익 성장률이 15%는 넘게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상승할 여력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기여를 할 거 역시 반도체, 에너지, 화학, IT, 조선 이런 업종들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러면서 CLSA에서 이재명 정부의 업종 기상도를 보여줬는데 반도체 자동차는 뭐 밸류에이션 지금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매력은 있지만 뭐 미국과의 관계의 여부가 있죠. 요것 때문에 세모를 줬고요. 하지만 조선방산원전 너무나 좋다. 동그라미. 의료 화장품, 의료미용 화장품 역시 콘텐츠와 엮이면서 동그라미 줬습니다. 금융주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금융주에 대해서는 지금 안정적으로 좋게 성장하고는 있지만 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제한적이다라고 하면 X표 줬고요. 지주회사 역시 상법 개정의 최대 수혜 동그라미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CLSA에서 종목까지 찍어줬습니다. 자, 업종별로 쫙 보시죠. 조선, 방산 뭐 너무 좋다고 얘기했고 의료미용, 화장품 너무 좋다고 했죠. 지주사, 삼성물산, 한화 꼽았습니다.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유틸리티, 한국전력도 지금 좋다라는 의견 줬고요. 이외에도 바이오로직스, 증권주 뭐 다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사야 된다. 뭐 큰 종목이든 어느 종목이든 지금 안정적으로 실적 잘 보여주고 있는 건 사야 된다라고 지금 외국계 은행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그랬고요. 오늘 맥쿼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판단하실지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외국인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동안 차익 실현 있었던 주도주 다시금 오릅니다. 5호장까지 꼭 집중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